자,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볼까요? 아까 문제지를 보셨을 때 HTML만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CSS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없도록 초딩되어야 된다라고 써 있었죠. CSS를 검사할 때는 아까 제가 봤던 HTML 유효성 검사와는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SS 밸리데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구글에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이 주소를 쳐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얘를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직접 입력, 컨트롤 V, 검사. 그러면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수정할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안심하고 다시 뒤로 눌러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모양을 보면서 디자인을 할 차례인데, 와이어프레임에는 각각의 경계가 선이 나눠져 있어서 영역을 구분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각각의 영역을 구분할 때 지금 이미지를 안 넣은 상태라 글자밖에 안 보여서 영역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딱히 테두리를 넣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임시예요. 실제로 테두리를 주라는 말이 없는데 뭐 준다든지 뭐 디자인적으로 자유롭게 줘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보통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디자인을 제외하고 순수 텍스트와 각각의 영역, 의미, 표시만으로 경계를 화면에 깔아놓는다, 설계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에 이런 선이나 점선이 있다고 이거를 점선으로 해라, 이거를 선으로 디자인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각각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모든 태그들을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보더 값으로 두께 1픽셀의 기본 모양 솔리드에 블랙 색깔을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세미콜론을 쳐줘야 다음 속성이 올바르게 동작되니까 각각의 속성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선들로 구성이 되죠. 좀 두꺼워 보이는 부분은 선이 교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교차되지 않은 부분은 선이 1픽셀로 얇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A 영역에는 100픽셀 높이만 봤을 때 100, 300, 200, 100이 써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100은 헤더 부분이겠죠. 우리 아까 주석으로 표시할 때 헤더 부분을 A 영역이다 라고 표시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헤더 중괄호 커서에다 놓고 높이 값을 100픽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00픽셀이라는 높이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부분의 높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고 레이아웃이 정리가 안 돼서 모양이 약간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무시하고 다음 값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B 300픽셀. 그러면 헤더 끝난 다음 슬라이드가 300픽셀이겠죠. 그 다음은 C 200픽셀. 콘텐츠 1, 2, 3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얘겠죠. 높이 200픽셀. 그럼 마지막 부터는 높이 100픽셀이겠네요. 그럼 필요한 여기서 말하는 높이만 우선 다 적어놨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 정도까지가 100이고 A, 그 다음 B, 그 다음은 C, 그 다음 D 이렇게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잡힌 거죠? 이번에는 너비를 써볼게요. 너비는 A, B, C, D가 모두 1200이라고 돼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값을 4번 쓰지 않도록 랩이라는 전체 틀로 한번 묶어놨죠? 그럼 여기다가 너비를 제가 1200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200이라고 해놓고 가운데가 가로 열고 가운데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요소를 가운데로 정리하시려면은 반드시 100%보다 낮은 값을 쓰신 다음에 마진 0.5토를 정리를 하셔서 요소를 가운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서 1200으로 되어 있는 요소가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아까 안 보였는데 블록이 사실 안 지워져 있는 모양이었었네요. 이거 우리 블록 안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리셋으로 초기화돼야 되는 모양이었죠? 위에다가 그대로 추가하겠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눈 작성하시면 마찬가지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200 픽셀에서 화면이 어떤 크기로 보든 항상 가운데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와이어프레임에 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우선 여기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겠습니다. 로고와 메뉴의 비율을 보면은 마치 얘를 전체 100 비율로 생각을 했을 때 거의 2대 8 정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만약에 크기가 따로 안 정해져 있다면은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20%에 80% 이런 식으로 값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 다음 장에 A의 로고라는 영역에 어떤 크기를 입력해라 라는 말이 써 있었다면은 이 정보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보니까 로고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네요. 가로 세로 200에 40 픽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로고의 태그를 뭐로 했어요? H1로 했죠. A로도 했고요. 근데 보통 어떠한 대상을 묶는 태그로 2개 이상을 묶었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태그 H1 블록 태그를 크기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A로 해도 물론 뭐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편한 거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우선 H1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그럼 너비를 200픽셀에 높이를 40픽셀로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라는 말을 그대로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럼 저장하고 봤을 때 로고의 크기가 이렇게 약간 커져 있는 게 보이죠? 이 안쪽에 작은 테두리는 A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태그에 테두리를 준 상태니까 H1에도 들어가고 A에도 테두리가 들어간 상태니까 H만 커져 있고 A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H1과 A의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메뉴 1, 2, 3, 4라는 가지고 있는 DIV는 오른쪽으로 멀리 가 있어요. 로고는 그 왼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H1과 그 옆에 있는 내비라는 이 두 개의 태그를 이용을 해서 H1한테 플로트 레프트, div 내비한테 플로트 라이트를 가까운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소가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메뉴 1, 2, 3, 4 항상 우리가 옆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가라고 한 거는 방금 내비인 거고 실제 메뉴 1, 2, 3, 4는 LI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 거는 내비니까 LI와 A는 옆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옆으로 또 보내야 될 때는 LI라는 형제 태그를 이용을 하셔서 이 LI의 플로트 레프트 여기서 라이트를 설정해 버리시면은 역순이 돼 버려요. 정순 왼쪽에서부터 정리돼서 1, 2, 3, 4 이렇게 4, 3, 2, 1이 아니라 1, 2, 3, 4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LI의 레프트를 주시면 옆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위치가 설정이 됐어요. 근데 세밀하게 보면은 디자인이 조금 안 어울리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 정보 보니까 이런 게 안 써 있어요. 여기 뭐 몇 해라 뭐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전혀. 다음 장을 봐도 예를 들어 메뉴를 어떤 크기로 써라 그런 말 전혀 없고 그냥 동적인 기능을 나중에 이렇게 해라 그 말만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로고부터 한번 볼게요. 로고가 200에 4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위아래 여백을 비슷하게 골고루 사용하면서 위쪽에서 약간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든 거는 완전히 왼쪽 위에 붙어 있기만 해요. 밑에는 나머지 공간으로 알아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위쪽에서만 내리면 위아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H1 이게 로고였으니까 얘한테 위쪽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여백으로는 패딩이나 마진을 쓰시면 되는데 이번엔 제가 한번 패딩과 마진을 비교를 해볼게요. 패딩 탑으로 먼저 값을 임의로 써봤습니다.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값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보통 50 전후로 값을 쓰시면서 지금 이 50이라는 값이 큰가 작은가 비교하면서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30이라고 쓰니까 이만큼 내려왔어요. 근데
분명히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테두리가 안 따라왔어요. 그거는 패딩이라는 게 안쪽 여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진 바깥쪽 여백이라는 뜻을 한번 줘보면은 같이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30이라고 주니까 위아래가 지금 거의 비슷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위쪽이 살짝 더 내려오긴 했어요. 그럼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인다면 값을 조금 더 낮춰서 설정해 주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 메뉴도 오른쪽에 완전히 붙은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 끝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이것도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메뉴가 DIB 랩이었죠. 1, 2, 3, 4가 개별적이라면 LI겠지만 4개를 가지고 있는 건 랩이니까요. 그럼 이것도 오른쪽을 띄는 거니까 마진 라이트로 임의의 값을 제가 써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살짝 떨어졌죠. 위쪽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진탑 값을 주면은 위쪽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번엔 너비가 얘네들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여유 있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크기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가로 세로 크기를 쓰셔도 되고 영역의 안쪽을 벌린다라는 의미로 패딩값 안쪽 여백을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내비한테 전체적으로 위치를 줬으면 이번에는 메뉴 1, 2, 3, 4 개별 대상에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 LI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패딩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이번에는 방향을 따로 이렇게 하이픈 하고 적는 게 아니라 네 방향을 모두 작성해 볼 거예요. 네 방향을 쓸 때는 시계 방향으로 12시부터 위, 오른쪽 3시, 아래 6시, 왼쪽 9시 방향으로 작성을 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위쪽에는 10픽셀, 오른쪽에는 약간 좌우가 아까 더 벌어져 있었으니까 20픽셀, 아래는 10픽셀, 왼쪽은 20픽셀 이렇게 썼어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러면 여기에서 메뉴 1, 2, 3, 4의 위, 아래가 10, 좌우가 20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더 벌리고 싶다면 예를 들어 내가 좌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두 번째 값이 3시, 네 번째 값이 9시 방향이니까 요 값 두 개를 수정을 해주면 좌우가 좀 더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슬라이드 이 부분은 동적 기능 진행할 때 하기로 했으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공지 배너 바로가기 이 부분은 콘텐츠 1, 2, 3이었어요. 여기는 너비를 제가 따로 안 썼으니까 전체 너비 1200을 100으로 따라가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요 크기가 3개가 문제에 보니까 거의 일정해요. 이번엔 크기 값을 퍼센트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화면에 우리가 옆으로 나열하고 싶은 대상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나누기 3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죠. 소수점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 2자리 정도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DIV 콘텐츠들한테 너비를 33.33%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값을 똑같은 값을 반복해서 쓸게요. 그러면은 크기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 있는 상태에서 3개가 나란해졌죠. 근데 우리가 옆으로 가라는 명령을 안 주면 무조건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옆으로 보내야 되니까 플로트를 줘야 되겠죠? 반복되는 값은 일일이 쓰지 말고 복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고 있죠. 자, 근데 높이가 너무 달라요. 아까 높이 200픽셀이었죠. 그럼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써줄게요. 200픽셀. 그러면 높이도 같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로고, 카피라이트, SNS 이 부분은 정확하게 1대1대1 비율이 아니에요. 높이는 100픽셀이지만 이 아래에 있는 너비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크기 값을 퍼센트로 해도 되고 픽셀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계산하기 편하게 퍼센트라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항상 전체 너비가 100%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비율을 몇 대 몇에 몇으로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얘를 2대 2, 그
그리고 여기가 6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전체가 딱 10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거는 전체 100% 비율에서 20%, 60%, 20% 비율을 가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값이 조금 뭐 부족한다든지 뭐 너무 크다든지 생각한다면은 조금씩 값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20%, 60%, 20%, 높이는 모두 100 써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20, 60, 20 옆으로 가라는 명령 안 줬으니까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로트 한번 줘볼게요. 다시 결과 보면 옆으로 가 있죠. 비율 뭐 원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죠?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와이어 프레임의 형태가 세부적인 디자인과 동적 기능 들어가기 전에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CSS 창에 붙여넣기, 검사. 다행히 발견된 오류가 없네요. 만약에 있다면은 그 부분의 행과 열을 확인하고 고치신 다음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